네, 안녕하십니까. 양다이TV에서 비율을 담당하고 있는 비달 황종민 원장입니다. 네,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정달 권미서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또 상담하다가 약간 좀 느낀 바가 있었어요. 저희 병원은 이제 고왕아간면외과 전문 병원으로 뼈 수술만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미용외과 학회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학술대회에 참여하다 보면 눈이나 코를 하거나 또 가슴 수술을 하거나 뭐 체형 수술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경조직 수술이 아닌 연조직 수술을 하는 이런 의사들을 또 많이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이전 양악수술, 이런 뼈 수술이 우리가 흔히 성형수술이라고 생각하는 쌍꺼풀이라든지 코라든지 그런 연조직 수술과는 좀 다른 점이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일반 국민들은 양악수술이 그냥 전반적인 모든 수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하고 가장 부작용이 많고 통증도 가장 심할 거라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아직도? 아직도 되게 많죠.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죠. 음. 그냥 길에 가는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양악수술은 이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수술이고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우리가 평생 안고 살아야 될 수 있는 수술이고 굉장히 아픈 수술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게 뭐냐면 왜 뼈 수술은 달라요? 원장님 왜 뼈 수술은 왜 수술만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부작용 확률이 왜 훨씬 낮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그럼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에요.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서 안 살아있는 조직이 있나요? 그렇긴 한데 이게 살아있다는 의미가 변화를 계속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설명을 하냐면요. 손가락 위에 손톱이 있잖아요. 이 손톱이 있기는 위치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손톱이 약간 좀 자라고 깎고 이 정도는 있겠지만 위치를 바꾸거나 이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턱 뼈에 있는 치아는 위치가 바뀌잖아요. 조금씩은 바뀌죠. 그게 치아 교정이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눈의 위치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코 위치가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일하게 뼈 위에 있는 치아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뼈가 지금도 계속 생성되고 파괴되고 하는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금도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뼈 내에서 치아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적절하게 이용했을 경우에 앞에서는 뼈가 높고 뒤쪽에 뼈가 생기면서 치아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양악술이란 걸 뼈를 잘라서 옮기는 건데 뼈를 잘라서 자르고 나서 옮긴 다음에 뼈의 접촉 면적을 잘 유지해주고 뼈가 다시 생겨서 붙을 일정 기간 동안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잘 해준다고 하면은 이 뼈라는 거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완벽하게 치유가 되죠. 우리 몸에서 잘랐다가 붙였는데 흉이 생기지 않고 완벽하게 붙는 조직은 뼈밖에 없는 거죠. 연조직은 기본적으로 잘랐다 꼬매면 흉이 지잖아요. 그러니까 코 수술이나 눈 수술 같은 것들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는 거죠. 뼈 수술은 뼈를 잘랐다 붙였을 경우에 일정적인 요건만 잘 만족시켜주면 기본적으로 흉이 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벽하게 예전이랑 똑같은 상태로 완치가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완치를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수술은 뼈 수술. 특히 뼈 수술 중에서도 턱뼈 수술. 다른 뼈도 물론 잘 아물지만은 턱뼈 자체는 굉장히 혈류량도 풍부하고 접촉면이 잘 형성되면서 잘 아무는 형태가 되는 거고, 양악수술의 수술의 방식이란 것도 이런 뼈의 특징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전했고, 그 기술적인 발전 단계가 이제 거의 우리가 정점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양악수술이 굉장히 위험한 수술,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수술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양악수술은 다른 이제 기타의 간단한 미용술에 비해서도 또는 다른 어떤 전신 마취를 요하는 수술에 비해서도 훨씬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높은 이런 수술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좀 다른 수술이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뭐 피부에 상처를 내게 되면 반드시 흉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섬유화 조직들이 생기는데 그렇죠. 뭐 양악수술할 때 뼈에서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새로운 뼈로 대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전하고 똑같진 않죠. 똑같진 않지만 새로운 뼈 조직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흉터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뼈 수술의 한 가지가, 뼈 수술은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뼈를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피부와 근육 안에 들어있죠. 들어있는 거니까 뼈대를 딱 이렇게 갖추는 것 뿐인 거지 직접 보이진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다른 형태가 된다 할지라도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거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은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걸 잘 많지 이용하면은 오히려 더 좋게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분명히 있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양악술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 봤을 때 양악술은 뼈 수술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시뮬레이션 하고요. 여러 가지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이 수술 계획이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이미 가능해졌어요. 수술 기법의 발달이 이미 뭐 20년 전, 10년 전에 이미 완성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이제 3D를 이용해서
이 수술 방법이 정확하게 재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의 결과를 예측해서 가장 좋은 수술 계획을 세우고 이게 수술장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3D 기술까지도 갖추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고 뭐 예전에 비해서.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발달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현재 양악 수술이라는 거는 다른 수술에 비해서도 굉장히 높은 레벨에 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일반인들은 그러게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부작용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양악 수술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술력이라면 변수가 굉장히 낮은 수술이다. 수술. 오늘 이 긴 내용을 한번 권원장님께서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악수술, 불확실성이 낮은 수술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다이TV의 황정민, 권민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